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 전라도의 해안안인 지역경제 문제와 국민연금,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줄줄이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먼저 군산경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모두 허구라는 지적이 나온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국감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배수 의원은 군산 조선소를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전북도민들이 표를 몰아줬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의원은 산업부 대책이 다 허구적이라면서 대표적으로 관공선을 특화해서 전북의 조선산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던 지난 4월의 대책을 지목했습니다. 관공선의 대부분이 군함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군함을 건조할 수가 없어요.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여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군함이 아닌 다른 관공선은 산업부가 개입하지 못한다고 답변해왔다면서 이건 대책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업체 자산을 매입한 뒤 임대하겠다던 계획도 산업 위기 지역에서 시행 중인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 대책으로 총리에게 보고한 상용차 혁신 성장과 미래차 생태계 구축 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껏 나온 산업부의 유일한 대책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과기정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문턱에도 못 가보고. 정부가 GM에 무려 8천억 원을 지원하고도 군산 공장 활용 문제는 GM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과 군산 공장의 일부 조업 재개에 따른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국 GM이 원하는 구조 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 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경우에 분양 회고에 지금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배숙 김관영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반드시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을 출석시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며 재차 증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복지부 장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복지위 국정감사 소식은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모욕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기사가 양산되고 있다며 배경을 물었습니다. 이런 의도된 기사를 최근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기금본부를 이제 서로 옹기부장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의원은 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는 데는 복지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올해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7차례가 모두 서울에서 개최됐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장관이 위원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모든 지방 이전 기관들이 서울로 돌아와야 할 거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옮길 일이 없죠. 다 서울에서 다시 복지부도 리턴하시고 모든 공공기관 서울로 다시 리턴하시고 그중에서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으로 다 오시면 되고. 기금운용역 채용 면접도 전주 본사에서 하지 않는 등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계속 서울에 의존하는 행태가 금융기득권과 보수 언론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수 의원은 또 연기금 대학원 설치와 남원의료원의 국립화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건설 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위 국정감사 끝으로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옛 김제공항의 연속 사업이고 이명박 정부 때
군산공항 확장 사업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새만금공항은 전북권 공항 건설의 연속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1년가량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항을 2023년 세계 잼버리 전에 개항할 수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타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조율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전라북도의 주장이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면제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속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가 지금 모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북 정치권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국감에서 총력전에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풀기 어려운 숙제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때리고 위협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완주의 한 유치원인데 아이를 발로 밀치고 양 볼을 잡아 끄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학대 행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구석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은 유치원 교사.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고 한참을 훈계하다 발로 아이를 밀치더니 양볼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친구를 발로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똑같이 그거를 훈계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6살 어린이들을 맡았던 20대 교사의 행위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아이들을 CCTV가 없는 화장실에 가둬놓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안에서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체가 다 지금 다 똑같아. 우리 아이만 그린 줄 알았더니 화장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해당 유치원은 보조교사 없이 담임교사 1명이 아이들 20명을 맡아왔습니다. 아내가 장난 잘 치고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기성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유치원은 해당 교사를 즉시 해고했습니다. 경찰도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조만간 불러내 확인된 것 외에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체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개 시군 73개의 경기장 가운데 완주 테니스장이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60억을 들여 조성한 국제규격 테니스장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공사가 마무리된 뒤 공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14개 시군 73개 경기장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73개 경기장이 모두 공승이 완료됐으며 남은 시간 동안 경기 용기구, 용품이 모든 경기장에 배치가 되면 하키에 이어 첫 금메달이 나온 배드민턴 사전 경기도 한창입니다. 힘찬 응원 열기가 한껏 달아오른 체전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수로 출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성실여고 파이팅! 오늘은 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무항행차 거리 퍼레이드와 전야제가 열립니다. 익산 영등 시민공원부터 중앙체육공원까지 2km 구간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에는 모두 2,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흥행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운동 경기는 물론 체력 단련과 운동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체력 단련기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기구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그 기구를 이용해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헬스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1층에 있는 롬볼 경기장, 휠체어를 탄 채로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을 없앴습니다. 복도에도 턱을 없앴고 화장실이나 사무실의 문도 누르면 열리는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도 설치됐습니다. 이용하시기에 매우 좋아요. 어떤 점이 좀 좋나요? 턱이 없고 그냥 밋밋하게 휠체어가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론 볼링장을 비롯해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 운동 처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샤워실의 옷장이나 수도꼭지의 높이, 체육관의 벽과 바닥 재질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색채라든가 바닥, 그 천정 이런 모든 화장실 이런 것을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좌식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전주 북부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출신도 말씨도 다른 사람들이 한 봉우리에 모였습니다. 전라와 충청, 경상도가 만나는 삼도봉에는 매년 무주와 영동, 김천 시민들이 모여 화합과 우애를 다집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무주와 충북 영동, 경북 김천 경계에 걸쳐 있는 민주지산의 봉우리 삼도봉에서 올해도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감정을 털어내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 제의로 시작해 올해로 30번째를 맞았습니다. 30년째 이어온 삼도봉 만남의 날을 통해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각 시 국민을 위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남원시가 26번째 흥부제를 맞아 흥부 좀돌이쌀 모으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조금씩 따로 모아놓은 이른바 좀돌이쌀을 걷어 흥부제에서 떡을 빚을 계획인데 남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갑니다. 좀돌이쌀 기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흥부 사랑 좀돌이쌀 모으기에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떡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이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태국관광협회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완주군과 태국관광협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완주군을 주제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태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풍등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고 여파로 지난 홍삼축제 때 진행될 예정이던 풍등 날리기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진안군은 산불 등 화재 위험을 고려해 오는 18일에 개막하는 홍삼축제 때 계획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하고 풍선 날리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딧불 축제 때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해온 무주군은 내년부터 풍등 개수를 줄이고 재질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교 건물 10채 가운데 4채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연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7년 현재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은 39.8%로 이 가운데 40년 미만은 983채, 50년 미만은 937채였으며 80년 이상 90년 미만인 건물도 9채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국토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물을 노후화 시설로 관리하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물만 관리하고 있다며 정기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어제 전주시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사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업체에 빼앗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시의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전문건설업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내년 1월 조직 개편 때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7도, 진안은 13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4에서 7도가량이나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 더 내려가 다소 춥겠습니다. 동부 내륙과 고지대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것으로 보여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까지 나흘가량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